발해와 백두산 폭발의 조작. 발해가 과연 백두산 폭발로 멸망했을까요? 내가 분명히 장담하는 것은 발해가 백두산 폭발로 멸망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역사 조작의 아류, 동북공정이나 강당사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백두산을 태백산이라고 했으며, 태백산은 향산인 묘향산이며, 향산을 금강산, 복례산, 수미산, 곤륜산이라고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산이 폭발했다는 것인가요? 한국민족대백과에 정의된 백두산의 정체부터 살펴봅시다. 백두산의 정체. 백두산의 이름은 먼 옛날부터 여러 가지로 불려왔다. 문헌에 의한 최초의 이름은 불암산으로, 산해경의 대황북경에 넓은 황야 가운데 산이 있으니 불암이라고 이름한다. 숙신 땅에 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불암에 대하여 최남선은 발근의 여금으로 보고 그 뜻을 천주인 신명으로 해석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몽고족의 불이간 곧 신무의 뜻으로 보아 백두산에 신이 있다는 데서 연연한 것으로 보았다. 양측의 해석이 모두 귀신신의 신으로 보는 공통점이 있다. 백두산은 흰머리 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말라야와 정확히 동일한 말입니다. 흰 것은 밝은 양이며 머리두는 머리수와 동일한 말로 수양산이기도 합니다. 이곳 백두산이 기원전 3897년경 비로자나 부처님이신 환웅천왕의 신시개천의 무대 귀신신자의 신도이기도 합니다. 귀신신자의 신도는 천하의 중앙조정인 천주가 있었던 금강산의 금도이며, 세신자의 신도는 왕부가 있었던 한중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 백두산을 귀신신자의 신지역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백두산을 불암산이라고 합니다. 밝은 함산이라는 말입니다. 함양 함안에 있었던 산이 함산으로, 관중의 구중궁궐에타가 바로 함양 한양으로, 이곳 함양은 금강산인 백두산 자락에 위치되어 있었으며 구중궁궐의터를 박토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불암산이 어느 지명에서 유래되어 조작 이입되었는지 그 속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서와 수서에 모두 도태산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봐 북사의 종태산은 도태산의 오자일 것이다. 당나라 때는 태백산이라 불렀고 금나라 때에 이르러 장백산 또는 백산이라 불렀다. 백산과 백악은 동일한 산입니다. 자, 그러면 백악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즉시 천부인 세기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역사 속 묘향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귀신신자의 신씨라 하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별, 선악 등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교화하였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 신씨개천이 일어난 삼위태백, 증산, 구월산을 백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두산인 태백산을 또한 묘향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록으로는 삼국유사의 고추선조에 백두산을 태백산이라 칭하였다. 또한 고려사의 광종 10년조에 압록강 밖의 여진족을 쫓아내어 백두산 바깥쪽에서 살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 평안도 영변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묘향산 부의 동쪽 130리에 있다. 태백산이라고도 하며 옛 기록에 그 산에 360 암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 묘향산을 또한 백두산인 태백산이라고도 합니다. 백두산은 산세가 장엄하고 자원이 풍부하여 일찍이 한민족의 발상지로 또 개국의 터전으로 숭배되어 왔던 민족의 영산이었다.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순환을 같이 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고 천지를 비롯한 절경이 많은 데다가 독특한 생태적 환경과 풍부한 산림 자원이 있어 세계적인 관광의 명소로서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는 산이다. 백두산을 한민족의 발상지라고 하는 것은 이곳 역사 속 백두산이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신시개천의 무대라는 얘기입니다. 천지란 백두산이 있었던 지역이 천안이며 이곳 천안이 또한 태양주 박주인 해주로 해주의 군명이
지성입니다. 백두산을 또한 영산이라고 합니다. 영땅에 있었던 하천이 영천이고 산이 영산입니다. 경상도 영산의 군명을 서화 취산 취성이라고 합니다. 영주에 있는 산이 영산이고 하천이 영천입니다. 경상도 고령의 군명을 대가야 고양 영천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의 군명을 다를성 행주 덕양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흥양의 군명을 고이 고흥 고양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 경상도 고령, 전라도 흥양은 고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고양이 백두산이 금강산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두산과 동일한 제명인 경상도 영산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정사 쌍수정 객관 남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쌍수정과 쌍수대는 동일한 건물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신증에 쌍수대 객관 서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원주의 군명을 평원 북원경 송안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 송안과 송도는 동일한 제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이 천조가 있었던 비단금자의 금도라고 했습니다. 대진국 발해와 고려가 있었던 곳입니다. 신씨의 개천의 무대 금강산인 묘향산의 향산유랑가를 인용합니다.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뻗은 길로 청려장 둘러짓고 북향산 찾아가니 백두산 내맥이요 청천강 근원이라. 향산의 북부인 북향산을 또한 백두산 내맥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금산, 숭산, 곤륜산, 수미산, 백산, 증산, 삼위, 구월산, 귀산, 아미산, 취산 등은 동일한 하나의 산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산이 폭발했다는 것인가요? 발해의 위치. 백두산 폭발로 발해가 멸망했다고 하면 분명 발해는 백두산에 있었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를 입증해 드립니다. 동모산. 처음 발해가 건국된 곳이 동모산입니다. 동모산성을 뜻하기도 하며 698년 대제영이 발해를 건국한 뒤 제3대 문왕 때 상경 용천부로 도읍을 옮기기까지 56년간 발해의 수도였다. 발해가 건국된 동모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함경도 덕원의 군명을 의춘, 의주, 의성, 춘성, 천정, 정천, 용주, 동모, 덕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양산의 군명을 양주, 의춘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의령의 군명을 장함, 의춘, 의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덕원의 군명이 대진국 발해가 건국된 동모로 함경도 덕원, 경상도 양산, 의령은 의춘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입니다. 자, 의춘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진시황릉이 있던 그 자리에서 지척의 거리에 조원각이 있었답니다. 당서 지리지에 의하면 화천궁 안에 요광전, 비상전, 구룡전, 의춘정, 조원각, 장생전, 갈고루, 중명각, 방풍강 등이 있었고, 당서 지리지 화천궁에 있었던 의춘정은 의춘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정자로, 아방궁이 있었던 동모는 관중의 구중궁굴의터가 동모이며 그곳과 경도인 서울의 가운데 있었던 산이 발해가 건국된 동모산으로 발해는 경도인 서울의 금강산에 있었습니다. 백두산을 불암산이라고 했습니다. 함양하만에 있었던 산이 함산으로 함양하만은 관중의 구중궁굴의 터라고 했으며 함양하만에 있었던 산인 불암산은 경도인 서울의 백두산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아방궁이 있었던 동모라는 지명은 함양과 같이 관중의 구중궁굴의 터에 있었는데 그곳의 산인 동모산은 경도인 서울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의 발해. 그러면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는 발해를 어디에 있다고 했을까요? 신증동국 여지승남 구격본 경도의 형승을 인용합니다. 서울은 북으로 화산을 진산으로 삼아 동과 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요. 남쪽은 한강으로서 금대를 삼았으며 멀리 왼쪽으로는 대관령을 당기고 오른쪽에는 발해를 두루 그 형세의 훌륭하기는 동방의 으뜸으로서 진실로 사나니 백이의 땅이다. 경도인 서울의 동부에 발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경 용천부의 상경. 발해의 수도를 또한 상경이라고 합니다. 상경과 상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주로 이곳은 천황님이 계셨던 용성과 당성 및 제후국 미자계의 송나라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제후국 미자계의 송나라가 있었던 곳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한 나라가 바로 송나라로
송이 바로 고려였습니다. 대진국 발해의 수도 상경이 바로 고려의 수도 송화, 개성이었습니다. 역사 속 서울의 용산에 있었던 성이 용성이며 이곳 용산이 바로 남산입니다. 그래서 현 서울에 용산이라는 지명만 있고 용산이라는 산이 없는 것입니다. 용산이 바로 남산이며 남산 위에 저 소나무의 무대가 송화기이기도 합니다. 삼국지에서의 발해, 고록군. 삼국지에서 발해를 고록군이라고 했습니다. 금강산이 묘향산을 묘사한 향산별곡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사양을 옆에 끼고 만폭동 내려가니 백척에 나는 물이 거꾸로 소를 쩌게 만마가 함께 달려 구렁이 솟겨치니 항우의 삼만정기 거룩에 엄습한 듯 한신의 이천원기 조벽을 깨닫는 듯 병력이 급히 치니 평지가 움직인다. 우족대에 잠깐 보고 내오남 숙여드니 바위 속 작은 집은 금강굴 기하고 항우의 삼만정기의 무대 거록이 발해로 향산별곡에 나오는 금강굴은 금강산에 있었던 굴로 초한지의 영웅 항우와 한신의 무대 고력과 저벽이 제후국 조나라로 향산별곡의 저자는 묘향산을 유람하면서 그 옛날 제후국 조나라가 있었던 지역을 지나가며 그 감회를 읊었던 것으로 조나라가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진국 발해의 처음 영역이 또한 금강산에 조나라까지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백두산이 폭발했으면 발해만이 아닌 우리 역사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동북공정 강단사학자들 이제 공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당신들 설 자리 없습니다.